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6월 12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오후장에 조금은 변동이 있었지만 종가상으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코스피는 0.4%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코스닥도 비슷한 규모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가 조금은 쉬어갔었고요. 반대로 원전 관련주라든지 또는 조선주들, 아울러 방산주까지 이 업종들의 흐름이 가장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은 어제 급등이 나왔던 실리콘도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수의 상승폭은 비슷했지만 얼핏 봤을 때는 코스닥의 흐름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선물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동시효과에 큰 변동이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흐름을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이 동시효과에 크게 매수세가 들어왔고 5시 30분 전에는 순매도가 찍혀 있었습니다. 약 마이너스 1,500억이었죠. 그런데 동시효과에 거의 6천억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결과적으로는 4천억 정도의 오늘은 외국인의 순매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도 동시효과를 제외했다면 오늘은 장중 내내 외국인의 순매도가 계속 찍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와는 조금은 다른 패턴이었고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조금 뒤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최종적으로 플러스 3,600억 정도의 7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미약했지만 조금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소폭의 파란불이 들어왔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변동은 크게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거래일 만에 파란불이 들어왔지만 그렇다고 수급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었죠. 하지만 오늘은 외국인의 1,000억 이상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수급 패턴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반대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신고가를 경신했었죠. 그런데 외국인의 1,000억 이상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현대건설, 기아, KB금융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또 기관은 하나오션, LG에너지솔루션, 현대일렉트릭, 현대마린솔루션, 한정기술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 소폭의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0.5%,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어제 0.27%의 파란불이 들어왔고 다우지수는 보합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거의 보합이었었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무난했던 하루였지만 전체적으로 그래도 시장은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 여전히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증시도 조금은 빠지고 있습니다. 또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는 보합이죠. 자, 우선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고요. 여전히 코스피는 0.8% 가까이 빨간불을 보여주며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장중의 수급 변화를 보면 현재 1시 반까지 외국인의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파란색이 외국인의 순매수 패턴이고요. 초록색이 기관입니다. 기관은 조금씩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하지만 외국인은 별다른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의 수급 변화를 봐도 어제는 평소와 달리 외국인의 순매수가 그렇게 많이 찍히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장중의 수급 변화를 보더라도 지난주에 비해서는 확연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줄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시장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그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국내 증시가 정말로 3,000포인트를 돌파한다든지 그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분명히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정말로 이 종목을 빼놓고 단지 방산이나 조선 그리고 다양한 업종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지수가 3,000포인트를 돌파하고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경우는 결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코스피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저는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넘어서 그 이상도 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지금 2,900포인트까지 올라올 때 이 종목도 어느 정도의 주가의 상승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상승이 폭발적으로 나왔다고는 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6만원 구간에서 조금은 저항이 생기고 있지만 저는 정말로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넘어서 그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갈 때 그때 주도 업종은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종목을 바라보는 특별한 재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재료를 꼽는다면 반도체 쪽은 하이닉스가 가져가고 있죠. 하지만 저는 충분히 6만원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의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처럼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는 구간은 아니지만 이 종목도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기다리는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과거 주가 차트를 보면서 어느 정도 하방은 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는 지금은 특별한 재료를 기다리는 시점이고, 본격적으로 이 종목이 그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주가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그때 코스피도 3000포인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료라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엔비디아의 퀄테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현재 퀄테스를 진행 중에 있고 이게 빠르면 2분기 말쯤에 나온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약간은 지연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소 3분기까지는 HBM의 퀄테스트 통과 시점이 조금은 지연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하방을 받쳐주는 구간이라면 여전히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고, 그게 코스피 3000포인트와 맞물려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은 주춤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타이밍으로 해서 삼성전자 주가도 조금은 주춤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정말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종목이 선행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 점을 꼭 기억해 보시면서 투자의 방향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뉴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해서 대북 확성기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북한과의 어떤 화해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인지 오늘 남북 경협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난티라든지 대아TI 이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었고요. 또 미국의 트럼프도 북미 관계의 진전을 원한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 과거 2018년도 있잖아요. 그때도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였었고 또 국내 정권은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2018년도의 데자부 형식으로 남북 경협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인식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난티가 27%의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주봉상으로 2018년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18년 당시를 보세요. 한 해 동안에 큰 변동이 있었지만 주가는 연초에서 고점까지 거의 400%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거의 상한가를 갔다고 하지만 과거 18년도와 비교해 본다면 여전히 상승폭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한 번쯤은 그런 기대감도 가져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도 관련주 대아TI도 마찬가지로 15%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이 방산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사실상 철도 관련주로서도 우리가 남북 경협주로서도 보기도 했었거든요.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오늘은 크게 급등이 나왔으니까 충분히 주가에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올 하반기 추세를 봤을 때는 남북 경협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 충분히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어제는 무역 협상이 마무리가 되었죠.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55%의 관세를 중국에 적용하고 또 중국은 미국에게 10% 관세를 적용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승인이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입장이 유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종 승인이 진행이 된다면 어쨌든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우선은 1차적으로 마무리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달 전에 굉장히 시장을 괴롭혔던 이런 뉴스들 어느 정도 충분히 봉합이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오랜만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면 가장 상단에 있는 것이 조선주입니다. 하나오션이 8% 급등이 나오고 있고 오랜만에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강조해드린 종목이었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오히려 지난달에 못 갔었던 조선주와 방산주를 관심 가져보자, 이런 취지로서 말씀드렸었고,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결정적 이유는 재료와 수급이 받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달에 박스권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또 방산주도 두산에너빌리티 이 종목은 오늘도 5%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신고가를 경신했고, 이렇게 보니까 원전 관련주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전기술도 26%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밑에 보면 현대건설이라든지 한전 KPS 다 원전 관련주였죠. 그리고 반도체는 조금은 쉬어가고 있고, 아울러 방산 관련주도 다시 한번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대해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는 업종을 꼽아본다면 첫 번째로 조선주, 그리고 원전, 방산 이 세 개 업종이 시장을 가장 크게 주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하고는 외국인의 수급은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의 많은 수급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저는 충분히 한 번 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때문에 전체 외국인의 수급하고 내가 보유한 업종들의 외국인의 수급 변화, 이 두 가지 밸런스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내가 새로 매수해 볼지 또는 지속적으로 홀딩할지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소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업종과 수급에 대한 전망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시장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범주 내에 속한 업종들을 잘 공략해 보시면서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